네, 삼국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과도하게 많은 분위기가 요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라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계심이 실리면서 외국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오늘 지수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대비로도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유독 조금 더 깊은 낙폭이 좀 답답한 국내 증시인데요. 오후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주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코미코입니다. 1분기부터 주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코미코가 자회사 중심의 실적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보여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중장기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데 10위는 코미코가 차지했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신약 랭라자가 올해 국내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과 미국과 유럽, 중국 승인으로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현금 흐름의 선순환으로 향후 공격적인 M&A와 투자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위는 유한양행이 차지했습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클래시스 인사이트 심포지엄인 서울을 개최해 주력 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유머에 대한 임상 성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 흥행에 이어서 비침습 고주파 장비 볼유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브라질과 태국 시장을 시작으로 볼유머 장비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8위는 클래시스입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입니다.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들 조금 약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 유독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코미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주남 차장님? 네, 코미코라는 회사는 세정 코팅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이제 장비에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이 세정하고 코팅하면서 부품의 쓰임에 어떤 생명에 좀 연장해주고 효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부품주라고 장비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출 비중은 국내 삼정 니스를 포함해서 한 48% 정도 되고요. 해외는 인텔, TSMC 등 해서 한 45% 정도 돼서 국내와 해외 매출이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코미코가 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반도체 쓰임이 쓰일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대규모 감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동을 중단했던 디램이나 낸드의 장비들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면 결국엔 세정과 코팅이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이제 급등했던 것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10만 원의 아주 스트롱 바이의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이번 연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00억대 선에서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시가총액은 현재 급등해서 7천억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220억을 예상했거든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을 60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시가총액 7천억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로 이제 미코 세라믹스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SML이죠. 거기에 모태가 되는 ASM의 원자 증착 장비를 세라믹 히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거기에 시가 장비형 파츠 부분에서의 매출이 이번 연도에 전년 대비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오늘은 좀 긴 윗꼬리와 긴 아랫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충분히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1조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미코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유한양행입니다. 여기 오늘 키움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한몫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승인으로 인해서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 그래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내년이 또 더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 여기도 좀 반등을 시도하나 싶었지만 제약바이오주 다시 좀 한풀 꺾이면서 좀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여전히 그 주목하는 바이오주, 제약주 안에서 관심이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올해 제약바이오 트렌드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 더 나아가서 실제 돈을 언제쯤 벌 수 있느냐, 만약에 번다라면은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키트루다가 워낙에 그 매출 볼륨이 크다 보니까 매출 가시성이 워낙에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어떤 병영 투어,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주가 반등의 가장 큰 모멘텀은 우선 심사입니다. 우선 심사가 8월 달로 땡겨졌고 일반 심사와 달리 우선 심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가시성이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론칭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 마일스톤이 이제 따박따박 튀게 될 텐데요. 론칭 마일스톤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 미국에 런칭할 경우에 900억, 유럽 같은 경우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런칭이 된다면 600억, 그리고 유럽은 3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그 짝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8월 달에 우선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주가에선 반영을 충분히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유한양행 긍정적인 의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8위 또 클래시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점 찍은 이후 좀 조정을 받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올해 역시나 이 역대급 실적과 더불어서 이 해외 매출도 좀 긍정적인 영향 받는 상황. 이 클래시스 올 한해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기 시장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클래시스가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가총액 현재 2조 3천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율이 최근에 되게 좋았잖아요. 비율과 클래시스의 비슷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천억이면 영업이익이 1,000억인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클래시스의 이제 최대 시장이 보면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태국. 그러니까 한국보다 브라질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한 3배 더 크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근데 침투율은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 당사가 매출하고 있는 최대 매출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1로 본다면 한 0.5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국의 3배 시장까지 전부 다 침투한다면 상당한 매출 향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클래시스를 볼 때 좀 봐야 되는 게 중국과 미국 매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화장품 매출이 일부 일어나고 있긴 한데 당사의 이제 주력기기인 슈링크와 볼유머가 미국과 중국의 의료기기 허가를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이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한 1,800억대의 매출을 이뤄냈지만 이번 연도에도 한 2,200억대의 영업이익이 1,100억,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그러면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퍼 20배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싸다 싸다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미국과 중국에 진출이 된다면 과연 그 시장을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성장성 면에서는 좀 합격점을 좀 주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이루다라는 회사를 지분 일부를 인수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왔습니다. 이루다도 미용 의료기기 업체고요. 근데 이루다를 인수한 이유를 좀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의 주력 분야는 이제 나라는 브라질과 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 인도 등으로 겹치는 게 없어서 기존 영업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이루다는 상당히 괜찮은 인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매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고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빨라야 내년 후반, 내후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흐름으로 가신다면 충분한 어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보자 클래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7위는 현대 로템입니다. 최근 16년 만에 미국 신공장 설립에 나섰는데요. 8,700억 원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르면 신공장은 연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이 방산 부문에서 가장 가시성 있는 대규모 수주 파이프라인이 기대되고 수주 잔고 중 대부분이 폴란드 수출향으로 구성돼 있어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7위는 현대로템이 랭크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에서 환경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 재상장된 업체로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온실가스 관련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날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소 26%대 급등 마감하고 오늘도 기관 매수세소 강세를 보이며 6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7위 현대로템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빠지는 장에서도 방산주들 선방하는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한화유로 대장에 잘 버텨내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순환매 돌 때 방산 섹터의 반등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조정 나오면 사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의 어떤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이 방산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주 베이스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눌려 있을 때 잘 모아가시면은 뭐 폴란드 2차 계약 혹은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뻥튀기 올라가고 그때 또 여러분들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병행해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폴란드 2차 계약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섹터가 방산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이 10조 원 정도가 됐었죠. 물론 기대만큼은 아닙니다만은 모자란 부분들을 시중은행이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나아간다라면은 충분히 2차 계약은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사 폴란드 2차 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 그동안 쌓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작년 4분기에 나왔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각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 K2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한 번 더 더해진다면 주가는 빠르게 LIG 넥스원과 같이 키 맞추기 어떤 흐름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고속철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고속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재건이 되었던 미국 고속철이었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해진다라면은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또 고속철 모멘텀을 주가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눌려 있을 때 현대로템은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 흔들림 속에서도 잘 방어하고 있는 방산 섹터 가운데 또 현대로템 눌러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위의 에코프로 HN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또 강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에코프로 HN 이렇게 급등한 이유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HN이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환경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제 에코프로에서 환경사업부가 이제 분할돼서 나온 회사고요. 하는 일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강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유기화합물을 제거해 주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이번 연도부터 좀 성장이 예상되는 게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인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업황이 좋아지면 이에 따른 실적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클린룸 케미컬 필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장비를 팔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2차 전지와 전자재료를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작년에 이제 이슈가 좀 됐었던 내용이고요. 24년도부터 이제 그 세라믹 용기를 이제 도간이라고 하고 양극재 첨가물을 도판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코프로 BM이 전량 중국 업체를 통해서 이제 수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원료를 당사가 이제 대체하겠다.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패키징 소재와 OLED 소재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용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시절 투자가 이번 연도부터 확대가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케미컬 필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접근해서 보면 작년 말에 11월, 12월에 어떤 속임수 거래가 있었어요. 급등을 시켜놓고 정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어떤 물량 털기가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요. 현재의 차트는 작년 7월하고 8월의 차트와 좀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려놓고 좀 조정을 일부 하루 이틀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급등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신사업이나 그리고 현재 위치를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나 옆으로 이제 한 단계 급등한 이후에 오늘 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분명히 여기서 2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조금 짧게 가져간다는 흐름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조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 그룹주 진단을 할 때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HN을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은 열심히 받쳐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우리 시장 1%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 제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 영향까지 WTI가 83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최근 개선된 정제 마진에 정유 석유화학주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더 좋다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GS가 상승,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5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월 달 답답의 아이콘이었던 삼성전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유리기판에 이어 오늘은 전기차용 고압 MLCC를 개발해 전장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닷새째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1%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게 중국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이죠. 포기할 수는 없는 가운데 올해는 중국 회복 모멘텀을 드디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침 1, 2월 합산 국내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회복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화장품주 몇몇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맥스도 2% 오르면서 10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NFT 애니메이션에 이어 이제는 게임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이 넷마블이 나온랩 어라이즈를 5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오늘 그 일정을 구체화했는데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흑자 전환 자신이 있다라며 밝혔지만 주가는 재료 소멸과 함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4.8% 하락하면서 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650선 초반까지 내려서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890선을 깨고 지금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전반적으로 힘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좀 오르고 있는 종목엔 또 매기가 쏠리면서 종목 장세는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5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5위는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과 소켓에 들어가는 검사용 탐침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 주요 제품이 소켓 수주가 늘어나 올해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빅 패밀리스 고객과의 연결고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DL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DL이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8.6% 증가한 4,68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부가 포트폴리오 전환에 따라 DL 케미칼의 차별화된 이익 실현도 기대했는데요. 5위는 DL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올해 로봇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넣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로봇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5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입니다. 최근 너무나 흐름 상당히 좋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 오늘 신고가도 경신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다른 반도체 섹터들, 특히나 소부장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리노공 혼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궁금해던 차에 오늘 이유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이 이제 차기 아이폰에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탑재를 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 파트너사로 구글을 택했죠. 그러면서 간밤에 구글 즉 알파벳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이것을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폰을 파는 애플이 온디바이스 A를 채택하는 것 이러시라면은 역시나 그 수혜를 어떤 종목들이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쏠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오늘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바로 리노공업과 삼성전기입니다. 결국 이 두 개 종목이 애플의 온디바이스 A 확장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AI폰 같은 경우 MLCC가 이제 평소보다는 거의 1.5배, 2배 정도 더 들어간다라는 모멘텀이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테스트 소켓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1월 달이죠.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실제 이것이 온디바이스 A에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애플, 퀄컴 등으로 해서 워낙에 찐 수혜가 명확하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실적도 되는데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것도 세 군데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멀티플 상향 요인이 애플의 온디바이스 A 채택이라는 멀티플 요인 상향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30만 원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지금 25만 원 선 부근에 있는데 3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까지 심어주셨습니다. 애플이 이런 구글 제미나이 탑재에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온디바이스 AI 진정한 수혜 플러스 실적도 좋고 여기에 최근에 MSCI 또 편입 후보군에 꼽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4위 DL 볼까요? 오늘 리포트효가 여기도 제대로 봤습니다.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나마 오르는 종목에 조금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워낙 이제 업황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DL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실적과 더불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 내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일단 화학업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화학업은 중국 경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경제가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금호석유가 올라왔던 건 이제 약간 지배구조 관련해서 올라온 거지 화학업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근데 DL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조금 흐름이 달랐어요. 다른 화학업체들이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이번 연도 2월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화학 회사들 대비해서 이익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자회사로 이제 DL은 지주회사입니다.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설립된 지주회사고요. 비상장 자회사로 이제 DL 케미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DR은 지주회사이면서 화학회사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특히 DL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체 화학 제품 중 60% 이상이 마진이 20% 이상의 고마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분명히 화학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DLNC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고마진 제품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입니다. 자회사로 가장 큰 회사가 DLENC잖아요. 근데 DLENC를 조금 더 보면 PF 대출이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될지 이거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은 게 사실입니다. DLENC는 동급 건설사 대비해서 PF 대출 잔액이 가장 적습니다. 6천억대고요. 순현금이 1조인데 DLENC의 시가총액이 1.4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고요. 그러면 건설업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DLENC, 대형 회사에서는 현대건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싣고 본업만 본다면 충분히 괜찮고요. 또 하나 이제 DL 화학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태양광용 POE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 필름을 하는 건데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태양광 시장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설치는 계속하고 있어서 이쪽의 마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DL이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으로는 작년 11월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11% 고점을 찍은 후에 옆으로 충분히 횡보한 이후에 이번 연도 2월까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른 화학 업체 대비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위 D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로봇주들 조용히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9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로봇주 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력도 좀 얼마나 큰가요? 네, 지난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항상 그렇죠. 이럴 때마다 나오는 루머는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를 함으로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 아니냐라는 루머인데요. 오늘도 관련된 뉴스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와 봐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만약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루머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에서 거의 제인슨 황의 키노트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루트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피규어라는 로봇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마저도 로봇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사실은 올 한 해 AI 더불어서 로봇도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해외에서 발표하는 로봇들의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든 로봇과는 확실히 뭔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수준이 좀 격차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좀 테마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로봇에 대한 어떤 그 헤게모니는 미국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차익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잡는 그런 어느 정도의 박스권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급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로봇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래도 26일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가 있는 만큼 로봇주 전반에 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는 같이 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짝 엿보고 갈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민심도 다소 좀 흉흉하기는 합니다. 일단 그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오르는 종목 유일에너테크에 대해서 크크크님이 왜 올라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고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했고 지금도 26%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오르는지에 대한 배경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깊죠. 니케이는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살걸림의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일본 증시가 어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되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큰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면서 일단 달러를 사들이는 것인지 또 예상대로의 그 결과가 나와서 안심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인지 일본 증시 오르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의 낙폭이 오늘 조금 더 답답합니다. 그래도 그린님께서 내일 시장은 좋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FOMC 회의란 또 빅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 수급적으로도 부진한 만큼 이벤트 이후에 또 시장에 과연 걱정 없이 정말 반등을 깨할 수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차장님, 유일에너테크는 왜 오를까요? 네,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노칭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작년, 재작년에 뭐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일에너테크가 급등했던 시기가 3월 초에 있습니다. 3월 7일 날 그때 나온 뉴스가 이제 현대차가 2030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거기에 따른 이제 장비는 당사께 쓰인다, 이제 수주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SDI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학회에서 그리고 세미나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의 시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위시한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응축 과정을 거치면서 유일에너테크가 오늘 급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명히 따라가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결국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의 역할을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빠진다면 유일에너테크는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일정 부분의 어떤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 뭐 우리 에코프로 그룹을 위시한 많은 회사들의 실적이 그래도 좋았잖아요. 그런 점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장비 회사는 성장성에서의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시기는 좀 물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네.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에 따른 급등은 그동안 물려서 답답했던 분들이 땡큐하고 조금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좀 단기적인 급등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요즘 좀 반등 나서나 싶으면은 그 밀리는 폭이 더 크게 나오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답답합니다. 특히나 또 반도체주들이 요즘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은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또 빠지는 이 분위기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어차피 이번 주는 BOJ 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시즌 아니겠습니까? 바로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주총이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거절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또 FOMC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한 주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여기서 더 밀리기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강세를 보여줬던 저PBR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죠. 왜냐면은 오늘 기아가 보여줬습니다. 기아가 네. 이제 배당락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3월을 기점으로 해서 3월 말로 갈수록 이제는 배당 메리트는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메리트,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저PBR 대형주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일단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늘 뉴스를 보다시피 국민연금에서 기업 밸류업 운용사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이제 자금 집행을 이제 하겠죠. 보통 3천억에서 4천 정도 이제 뿌려준다라면은 전반적으로 한 1조에서 1조 5천 정도가 뿌려질 텐데 아마 오늘 이제 밀린다라면은 이번 주 FOMC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자금 집행이 된 분들이 좀 시장이 풀리겠죠. 그럼 네. 다시 올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피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크게 이번 주 FOMC를 지나고 나서 물론 점도표 변화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연내 금리를 3번 인하할 것이냐 2번 인하할 것이냐 이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취약했었던 신재생이라든가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도 코스닥 시장은 보시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변동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짚어주셨는데 저PBR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잖아요. 기아는 잠시 후에 완성차와 함께 같이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들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PBR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잘 또 지켜봐놔도 되는 걸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료 이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한 또 부분들이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당에서 좀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야 이거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게 심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올릴 수 있겠어라는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총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부터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겠습니까? 결국 현대기아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지주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는 이미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얘네들이 이제 돈을 쏘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나 저PBR 중심을 보시는 건 좋으나 다만 계속 강조를 드리다시피 은행주도 아니고 지주사도 아니고 저는 현대차 네. 우선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는 현대글로벌, 현대모비스까지 이 네 종목만 여러분들이 그냥 바스켓에 담아서 쭉 가져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살펴보고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 11일 사우디 수주 이후 강세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AI 시대가 다가올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나 전력기기 종목에 이어서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도 인공지능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기관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기아입니다. 올해 들어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거듭해오면서 전날 현대차의 시가총액 규모를 추월하고 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5위에 올랐었는데요. 배당락을 맞아 약세를 보이며 순위가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였음에도 지난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네. 자, 2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AI 관련해서 워낙 이제 같이 살펴본 바 있었고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누가 되든 원전주는 좋을 것이다. 여기에 또 국내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탄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이 종목 좀 가나 싶으면 다른 종목들은 못 가기도 하고 오르나 싶으면 바로 또 빠지기도 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추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남 차장님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일본의 사례를 봤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부터 올랐던 이유도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원전주에 대한 상승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SMR 하잖아요. 뉴스케일 파워의 회사가 이번 연도 1월까지만 해도 정말 부도 직전의 차트에 1.88달러까지 내려가다가요. 지금 2개월 만에 1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5배가 넘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거든요. 현재 33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외국의 이제 사례에서 원전에 대한 분위기 좋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윤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전부 다 원전에 지금 우호적이거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을 폐싱하고 나면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원전을 폐싱하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태양광 업황이 좀 좋지 않은 게 결국에 이 효율성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에서 충분한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래 신규 원전을 2대냐 4대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 총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나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 분명히 원전 4기를 신규로 추가 건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모멘텀은 살아날 거고, 또 6월 달에 이제 체코 관련한 또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의 원전 모멘텀, 그리고 전 세계 이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다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2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빼면 프랑스, 미국, 한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정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기업이 소외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주 긴 윗꼬리를 달았으나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아직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연초 최저점 대비해서 한 24% 올라온 거예요.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2021년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였어요. 그런 흐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또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기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오늘 배당락에 맞아서 한 6% 넘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김성희 기자님 아까 이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기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밀어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어제 20일이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에 일단 나올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2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날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추가적에서 3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3월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 추가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 회복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럴수록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이런 지배구조 구성 개편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이런 저PBR 종목들이 추세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최대한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에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을 이제 뿌려놨기 때문에 언제 자금이 집행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수급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날 아침부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연기금 수급이 잡히면서 저 PBR 종목들이 오른다 싶으면은 오늘 이제 자금 집행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때 같이 매수에 동참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기대했었던 이런 추세를 지금 저 PBR 섹터에서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FOMC를 지나고서 금리 피크아웃이 좀 더 확인이 된다라면은
오늘도 보시면 알테오지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이런 관련된 레고캠바이오같이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네. 시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보고서 시즌 그리고 FMC가 지나고 나면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네.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 배당락 영향으로 조금 더 크게 빠지기는 하지만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저 PBR 섹터에 있어서 연기금의 이런 자금 집행을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한 축에서 기아가 배당락일인데 현대모비스는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앞서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다 같이 오늘의 하락의 기회다.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좀 보유 관점 유효할까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정부에서 저 PBR 정책을 주요 테마로 내세운 만큼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뤄놨었던 지배구조 개선 개편을 시작하는 가장 적기인 해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주가를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누를 이유가 이제 없거든요. 물론 정몽구 회장께서 와병 중이시지만은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올해가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달에 현대차 그룹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또 이 정부에 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다라면은 지금 3월 말부터 4월에 있을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약간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삼자 1위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훈 이사, 조남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